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 터치입니다. 이한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많이 덥죠? 네, 많이 더우셨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여러분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또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들 어떤 유로가 필요하실까요? 같이 또 사례 나누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한쌤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사례는 네. 아무래도 네. 한 자녀만 키우다가 동생을 봤을 때 첫째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네, 네. 그 사연에 대해서 먼저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생 본 아이들 기르는 또 엄마의 사연인 것 같아요.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걱정과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첫째가 7살, 둘째가 이제 막 50일 지났습니다. 이렇게 두 딸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요즘 큰딸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요. 태어나서 줄곧 외동처럼 지내다가 동생이 태어난 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둘째 모유 수유를 하고 있으면 동생 머리를 툭 치고 가기도 하고, 밤에 둘째를 재워해서 몸을 옆으로 하면 제 등 뒤에서 엄마 나도 재워줘 이렇게 말하는 큰딸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엄마를 더 찾는 것 같고, 동생이 태어나서 그런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큰딸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피곤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요.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큰딸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네, 저는 아이 하나만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좀 겪어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외동이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 자랐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형제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경쟁 이런 것들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엄마가 여기서 보면 이제 큰딸 엄마를 찾는 그 큰딸을 보면 짠한 마음도 있고 또 짜증도 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아이의 입장에서 나를 길러주는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네,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혼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때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네.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몇 명이에요? 한 명씩. 온리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지금 그래도 큰아이가 7살이면 어떤 터울에 있어서는 그래도 큰아이가 꽤 엄마와 애착 형성을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이제 작은 아이 태어나기 전에 큰아이하고는 어느 정도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나를 살펴보셔서 그때 아이하고 함께 충분히 상호작용 놀이도 많이 하고 했다면 아이가 이제 애착이 불안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네. 그쵸? 그런데 네. 이제 만약에 엄마가 요즘엔 또 직장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큰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랑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했다면 애착이 단단하지 않다 보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 아이는 어떤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질투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질투나 이런 거를 더 심하게 표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큰아이하고 내가 둘째 아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었나. 그래서 만약에 충분했다면 아이가 그냥 동생을 봤을 때 이제 엄마를 빼앗긴 것에 대한 박탈, 네, 뭐 상실, 일종의 것도 상실이죠. 그렇죠. 네. 사랑을 온전히 받았는데 그럼요. 잃어버린 네. 거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어때요? 엄마 아빠를 뺏긴 것 같은 그런 상실, 박탈감으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가 뭐 혼자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 어리광을 부리는 거죠. 재워달라고 어리광 네, 부리거나. 자기도 재워달라고 네. 하고 그리고 동생 그렇게 이제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네. 지금 50일 됐으면 뭐 네. 진짜 그죠? 손도 많이 네, 가고 막 이럴 완전 때. 그 신생아 이제 그 아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부모가. 네. 근데
아이는 큰 아이는 그거 기억 못 하겠죠. 자기 어렸을 적에도 그렇게 해줬을 텐데 못 해줬을 테니까 이제 그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지 뭐, 그죠? 엄마 아빠 정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그 동생만 그렇게 예뻐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가 나도 재워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아이는 지금 퇴행하는 어떤 행동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면은 네. 모유수유에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둘째랑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이가 이렇게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면 네. 엄마가 어떻게 대화를 해줘야 그렇죠.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7살이니까 어느 정도는 엄마가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냐면 일단 아이의 그런 상실이나 박탈감을 알아주는 대화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언니잖아. 응?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게도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좀만 기다려. 왜?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거 하고 해줄게. 이렇게도 나올 것 같아요. 왠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냥 큰아이는 내가 너 사랑 많이 줬는데 이제는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라는 걸 당연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쵸?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제가 늘 부모에 대한 사랑은 사랑에 대한 갈급함은 밑 빠진 독이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늘 퍼부어줘. 어때요? 밑이 빠진 독처럼 늘 또 받고 싶고 또 받고 싶은 게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이 공감한다면 큰아이한테 어떻게 다가가줘야 돼요? 얘기를 너는 지금 언니잖아. 동생한테 좀만 기다려. 아니면 양보해야지 보다는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가 동생한테만 관심 가지니까 속상하지라고. 그죠? 마음을 담아주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마음을 읽어주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그런 마음을 알아줄 때 어때요? 위로받는 느낌? 네. 그리고 엄마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엄마가 동생만 이렇게 바라봐 주니까 어때? 속상해?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잠깐 생각났던 게 제 딸이 지금 네. 9살이잖아요. 9살인데 가끔 엄마 나 한 살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물어보면은 그때는 엄마가 더 잘 놀아줬을 것 같다고. 이것도 하나의 퇴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갈급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공부를 다시 혹시 해야 될 것 방어하시는 같아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럴 네. 때 그래 한 살 때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해줬었지. 요즘엔 엄마가 너 관심 안 가주는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면 어떻게 놀고 싶어? 이거죠. 그게 직접적으로 욕구를 읽어주는 거예요. 나 한 살 때 돌아가고 싶어. 엄마 그때는 잘 놀아줬잖아.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놀고 싶어? 이거죠. 항상 우리 현재 히어앤나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도 엄마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뭐 자기 욕구 표현을 할 때 그래 알겠어?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막 뭐 아이를 지금 뭐 재워야 된다거나 젖을 먹여야 된다면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네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엄마가 얘 재워놓고 엄마가 너랑 놀 거야. 하면서 큰아이의 어떤 그런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엄마가 좀 큰아이를 배려해 주는 거가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아빠가 오거나 했을 때 둘째 아이는 아직 신생아잖아요. 그러니까 뭐 젖먹이 있는 거 이런 건 어차피 엄마가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는 좀 맡겨놓고 오히려 큰아이랑 좀 더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큰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박탈감이나 어떤 결핍들이 잘 충전이 되면 둘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머리를 툭 치고 가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 뺏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아이가 부모들은 모든 부모들은 다 동생을 사랑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이때쯤 생각해봤더니 제가 아이가 이때 동생을 본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했던 행동들이 큰애를 큰 애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눈에도 이 큰애가 말귀를 다 알아들으니까 다 컸다 생각하고 큰애 취급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동생한테 양보하는 걸 너무 당연시해버리고 그럴 때 이 아이는 어떤 엄마를 뺏긴 것 같은 상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결핍을 분노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동생을 더 미워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를 그 큰아이의 마음을 더 알아주고 더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 얘는 마음 그릇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동생한테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다음에 얘가 아직은 어리니까 네가 이런 걸 도와주면 엄마가 얘를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큰아이의 유능감도 많이 길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 아들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사람은 형제 관계, 그러니까 출생 순서에 의해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이로 태어난 사람과 막내로 태어난 사람들은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음. 저희 언니들도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뭐 맏딸인데 아무래도 뭔가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좀 더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제 막내 동생 보면 훨씬 더 얘는 뭔가 감정 표현이 좀 더 자유롭고 어떤 거를 도전할 때도 더 두려움 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형제 관계에서 네. 부모들이 아무래도 큰아이한테는 어떻게 돼요? 뭐 좀 도덕적인 가치관도 더 강조를 하고 네. 아무래도 부모가 눈높이가 높다 보면 뭐 어떨까요? 좀 더 엄격한 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큰아이들은 좀 부모의 가치관을 많이 따라가는 성향이 있고 또 부모들께 아이들을 이제 기르다 보면은 그 밑에 아이들은 좀 더 유연해지죠. 네. 네, 엄마들도 아빠들도 좀 경험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막내니까 많이 허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자유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큰아이한테 지나치게 양보하기를 바라고 어떤 도덕적 가치관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얘가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예. 교수님 지금 동생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엄마가 이런 상황이니까 큰애한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예,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엄마가 음. 애기르기도 쉽고 너무너무 고마워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존재를 알아준 엄마가 되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고 유능감도 생기면서 작은 아이에 대해서도 어떤 그 분노 표현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지금은 큰 아이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엄마 육아 스트레스.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터울도 많이 치고 또 그 이제 막내 아이 그 지금 신생아 길러야 되니까 얼마나 엄마는 육아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편해질만 하니까 둘째를 둘째 낳고. 아이가 네. 낳고 큰 아이가 좀 잘 도와주면 좋은데 네. 자꾸 엄마를 귀찮게 하고 들러붙고 하면 이제 거기서 오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가 아이 양육을 즐겁게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때는 뭐냐면요,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가깝게는 이제 남편이 있겠죠. 아니면 주변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친지들이나 아니면 뭐 양가 부모님들도 있다면 신생아 아이를 좀 가서 네. 좀 맡겨놓고 좀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렇죠. 한두 시간이라도. 네,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좀 충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히 몸이 충전이 돼야 심리적으로도 다운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그렇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딱 다운이 되면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 엄마는 모유수이기 때문에 아, 쪽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 네, 쪽잠을 자니까 아무래도 음.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도 더 있을 것 많을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잘 때는 엄마도 같이 그때 뭐 하지 말고 그냥 푹 자고, 그래서 뭐 너무 집을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완벽주의에 빠진다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은 어쨌든 엄마가 어떤 몸의 건강도 다운되지 않게 충분히 잠도 주무시고 먹을 것도 챙겨 먹고 그렇게 하고 주변 자원들도 활용을 해서 지금 뭐 밖에 나가 외출하는 것도 되게 부자연스럽고 자유롭지 않을 때니까 너무 그런 어떤 폐쇄적인 환경에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지 않도록 엄마가 주변 자원도 잘 활용해서 도움도 청하시고, 그래서 이 시기는 다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 관리 또 엄마의 건강도 잘 돌보시면서 엄마가 육아를 그죠? 이 시기도 즐기시면 좋겠다. 한번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아쉬움이 없도록 엄마가 이 시기도 좀 더 행복한 육아 즐겨 나가시고 건강하시도록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